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먹이사슬 피라미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입시 설명회나 영상들 보시면 먹이사슬 피라미드를 얘기해 주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서연고만 얘기해 줘요. 서연고. 왜냐? 부담되거든요. 부담돼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좀 관계가 불분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서연고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해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저도 물론 부담돼요. 지금도 뒤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을 전부 묶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 힘이 납니다. 이런 수치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의 메시지, 말씀처럼 듣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묶어서 올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라도 제가 보편적인 원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퐁당퐁당 시리즈도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인서울 편 전체를 정리해서 조만간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 2일까지는 정시 원서 영역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 후에는 입시 전략이나 추가 모집, 추가 합격, 다른 거죠, 두 개. 대치동 정보,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작년과 달리 조금 더 국어 콘텐츠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문학 작품 설명 콘텐츠를 확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작년에 이제 올리지 않았었고 올해부터 좀 올려드릴 거예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올려드릴 건데, 물론 제가 현강에서 다루는 킬러 컨텐츠는 못 올려드립니다. 형평성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문학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를 왜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도움이 엄청 됩니다, 인생에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익적인 차원에서 나눠보려고 문학은 작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굉장히 양도 많고 지루하고 한 작품 설명을 컴팩트하고 쉽게, 최대한 쉽게, 지금 어떻게 할 건지는 저만의 그 영업 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 가셔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보시면 손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교육 뉴스 정리 및 2024 대입 정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관계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1티어, 2티어, 3티어, 4티어로 나눠놨다는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설명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들은 영상을 멈추고 보시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봐주시면 되고요.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 인문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가군의 연고대를 쓸 거고, 나군의 뭐 서울대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면 제2외국어나 한문을 썼을 경우에 뭐 이런 경우가 있겠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백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서울대나 메디컬 쪽으로 빠져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연고대 합격이 확실하거나 안정인 친구들은 이제 서울대를 쓰거나 메디컬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붙어주면 이제 밑에 친구들이 연고대에 들어갈 확률이 커지는 거고, 이 연고대에 상향 혹은 소신 지원을 했던 친구들이 공백을 메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통 가군의 연고대를 쓴 친구들은 서성이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붙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연고대랑 서성을 동시에 붙으면 당연히 서성을 포기하고 연고로 가겠죠. 그럼 서성에 또 공백이 생기겠죠. 그럼 밑에 친구들이 그 공백을 채울 수 있겠죠. 서성에 상향 소신 지원했던 친구들이 계속 그런 게 연쇄 반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해서 보시면서 조금 이해도를 올리시면 자녀분 혹은 수험생 본인의 펑크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는 뻔한 거니까 멈춰서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자연계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부분들 그냥 영상 멈추셔서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과목 반영 비율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연세대 고려대 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뭐 모집 인원이라든지 모집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나중에 다시 다루어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원 패턴이 유사한 대학의 군별 패턴, 모집 인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의 고려대와 연세대가 일단은 관심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서 많이 빠져줘야 밑에 서성한 친구들이 기회를 많이 얻을 테니까요. 보시면 다행히도 고려대와 연세대 뽑는 인원이 좀 그래도 됩니다. 물론 뭐 가나군을 합쳐놨기 때문에 이게 뭐 두 개 나눠놓지 않고 합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여기 보시면 연세대가 인문계열 같은 고려대 경우보다 한 60명 정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연세대와 고려대의 그 인원 차이가 130명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아마 경쟁률이나 입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려하셔서 전략 수립하시면 좋겠고, 순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고려대 지원자하고 연세대 지원자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대 인문 지원자의 경우 그리고 고려대 자연 지원자의 경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요 표는 지금 이제 고려대 인문 지원자가 같이 지원했던 대학인데요. 우리가 일단은 봐야 되는 게 서울대입니다. 왜냐면 서울대에 붙은 애들이 빠져줘야지만 뭡니까? 네, 연고대 공백이 생길 거고 연고대 공백이 채워지면 서성안의 공백이 생길 거고 연쇄적으로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대만 보겠습니다. 서울대는 고려대를 지원한 친구들 중에 7.3% 정도가 지원을 했고 이 중에 4분의 1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백이 어느 정도는 생기는 게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펑크를 노릴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국어 수학이 2등급인 친구가 있었어요. 확통입니다. 보통 2등급이 2개 뜨면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려대 역사교육과를 합격했고요. 또 고려대 이제 자연 지원자 같은 경우 보시면 이 경우는 이제 서울대에 지원한 비율이 인문계열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합격한 비율도 거의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연계 쪽에서 공백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이제 자연계 고려대 합격자를 보시면 국어는 1위였지만 수학영어가 2였고 물리원이 3등급까지 뜬 친구가 가정교육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전형적인 유형은 아니고요. 그걸 참고하시라고 이 친구가 이화 인문은 합격했지만 중대 간호는 불합격했다라는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2티어입니다. 2티어 지원자들 당연히 이제 가군의 성한, 나군의 서성한 이렇게 쓰는 경우일 텐데 인문 자연 똑같이요. 가군의 이제 성한 지원자가 있을 수 있고 나군의 서성한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경외시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군의 연고대를 지원하고 나군의 성한을 지원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연고대에 소신 상향하는 거고 성한에 조금 적정 혹은 안정 지원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게 그 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도박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결국은 그 해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의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이 소신상향을 하느냐 그 비율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한 애들 중에 합격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충원율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 어떤 입시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행운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행운과 그 용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반영 비율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필요한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 3티어입니다. 3티어의 경우 요 표는 일단 멈춰놓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3티어의 경우에는 서성안을 상향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서성안을 상향 지원하는 경우. 자, 서성안을 상향 지원. 근데 이제 가군의 상향 지원하냐 나군의 상향 지원하냐 이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군의 서성안을 상향 지원한 친구들은 3티어 친구들이겠죠? 네, 3티어 친구들입니다. 3티어. 자, 이 3티어 친구들은 가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가군의 서성안에 반드시 붙어야 되겠다 결심한 이 티어를 만나게 됩니다. 서성안 매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성안 상향 지원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가군에 쓰실 때는. 나군에 서성안 상향 지원을 할 때도 좋은 점과 주의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는데요. 나군 서성안 상향 지원을 한 3티어 친구들은 자, 가군의 연고대를 쓰고 나군의 서성안을 쓴 2티어 친구들과 격돌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점수상으로 밀려서 뒤로 밀려나게 되는데 이 2티어 친구들이 가군 연고대 합격을 많이 하거든요. 합격을 많이 하면 당연히 나군 서성안을 포기하고 연고대로 갑니다. 그러면 충원율이 굉장히 많이 돌아서 서성안 3티어 친구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서성안 3티어 친구들 중에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불안감에 나군으로 몰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결 자체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수험생 본인의 성적 유형을 그리고 성적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가군에 쓸지 나군에 쓸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자연 3티어입니다. 요 표는 멈춰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커니즘은 문과와 유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요. 네, 요것도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빠르게 넘어갑니다. 인문 자연 4티어입니다. 4티어. 4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원래는 여기에 표시를 안 해놨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맞춰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써버렸습니다. 지금 요 다군에 한국외대가 있다는 점에서 요 A가 인문 계열이고 여긴 한국외대가 없으니까 자연 계열이다. 요거 맞추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지금 요 4티어 같은 경우에는 가군 중경외시에 상향 지원한 경우, 나군 건동에 뭐 이렇게 안정, 적정 지원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은 가군의 건동을 넣고 나군의 중경외시를 상향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통 이 서성안까지는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인데 밑으로 오면 막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봐야 돼요. 이제 피라미드 나비 효과가 시작됩니다. 지금 맨 위부터 보시면 이 티어 연고대 합격자가 빠지면 얘네들이 이제 가군이죠. 가군으로 빠지면 나군 서성안의 충원율이 많이 돕니다. 그러면 나군의 소신 상향 지원했던 3티어가 높은 충원율로 인해서 서성안에 합격을 하게 되죠. 근데 얘네들은 가군 중경외시에 하향 혹은 뭐 적정, 안정 이렇게 지원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가군 중경외시를 일단 붙겠지만은 서성안이 붙으면 다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자, 가군의 소신 상향 지원했던 4티어가 중경외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입결 자체가 그렇게 낮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분이나 수험생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성격에 맞게 잘 해야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밑에 또 연쇄적인 반응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나군의 건동이 비게 됩니다. 지금 가나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군의 건동이 비게 됩니다. 왜? 가군의 소신 상향 지원했던 4티어가 중경외시에 붙는다면서요. 그러면 나군의 건동이 비게 돼요. 왜냐면 얘네가 중경외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 밑에 연쇄적인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군 상향 지원을 했던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군의 건동을 쓴 사람들이 충원율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합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수가 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한다면 뭐 역배팅을 걸 수도 있어요. 역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고 그건 이제 본인 책임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설턴트들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본인들이 결정을 하셔라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되고 나머지는 운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컨설팅을 드릴 때 만약에 펑크를 찾아서 적중이 된다고 해도 저는 감사 인사 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렇고 운이 좋아서 된 거고 반대로 안 되더라도
안타깝게 운이 좀 안 따라줘서 안 됐다. 그래서 전 감사 인사를 딱히 받지 않는 편입니다. 주셔도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이사슬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다소 안 되실 수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 분석하고 병행하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다른 영상하고 같이 보시면 더 좋겠죠.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